네.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돼 있어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점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공부를 좀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사용하면서 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차트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김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실래요?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뭐 S&P 500은 지금 베어마켓 들어갈랑 하면 반등하고 해서 그 꿋꿋이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하면 아니면 앞으로 반등이 예상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미주님도 4차 산업에 포커스를 두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나스닥 예. 컴포지트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미리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피킹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고요. 예. 자,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단기적인 반등 중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것도 제가 신기한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웨이브 엘리엇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웨이브 다운이 있으면 웨이브 업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웨이브 업이 있으면 웨이브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기한 게 고점에서 요 예. 바닥 레벨 보이시죠? 요 바닥 레벨까지 내려온 게 22.5%예요. 여기 고점에서 계산해도요, 23%.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올라간 건요, 16%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22% 하락, 여기 16% 상승, 여기서 22%, 23% 하락.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16% 정도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최근에 굉장히 악재가 많아요. 테슬라 악재도 있고, 뭐 JP 몰겐의 제이미 다이먼드 뭐 경제 폭풍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근데 11%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최근 데이터 포인트로 봤을 때 오늘 좀 하락한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요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었어요. 딱 이 레벨. 예. 제가 봤던 예. 레벨이 이거예요. 예. 자, 예. 근데 지금 악재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기술적인 분석도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으로 볼 때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리버설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에 대해서 아까 언급해 드렸잖아요. 지금 10이동평균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도 20이동평균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고요. 음. 자, 여기서 디테일하게 요 반등이 있었을 때 보시면요. 여기서는 쭉 이렇게 12동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0도 이렇게 예. 크로스오버가 됐죠. 여기서 예. 이제 갭 하락이 있을 때 12동 평균이 깨지면서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은 이 이동 평균이 깨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음. 주가 그래서 흐름을 선택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 분석해 드릴 때도요, 그 지지선 레벨에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선 레벨에서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견뎌주다가 결국 이 레벨이 끊긴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이 이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금 밸런스 레벨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음. 보여드리는 거 일단 밸런스 예. 레벨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요, 보세요. 6일 동안 여기서 지탱해 주다가 캐릭터 체인지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음. 매도랑 매수 세력과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싸우다가 결국 음. 한쪽 세력이 이길 때 그쪽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면 차트적인 것도 있지만 시황 상황도 지금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가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은 픽 상태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금 그래도 내려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지 반등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가서 보여드리면 좀 그래도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반등을 했고 오히려
이 부분, 이 내려갈 때 부분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맨 처음 내려갈 부분은 더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그래서 맞습니다. 요게 걱정이 돼요.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예. 두 번째는 아직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Fed Asset이라고 치시면 이제 지금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대충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픽을 찍었고 이제 좀 내려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이게 올라갈 때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지만 많이 이미 이 밸런스 쉿 리덕션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적어도 근데 초기 단계에서 이걸 좀 많이 리덕션 할 때 주가가 좀 힘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금리 인상도 네,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 CME 그룹에 가셔서 보시면요. 인상 확률이 달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지금 예. 6월 15일에 1.25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7월 말에 지금 1.75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50포인트씩 세 번 올리고 그 예. 다음에 이제 3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확률이 나중에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금리 인상을 올해 세 번밖에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3%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뜻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따라서 이 확률도 충분히 변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도. 그래서 CPI 모니터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 의견은 아직 금리 인상이 50포인트씩 올라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주식 시장이 찐반등을 하면서 탄력받기는 지금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닌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한 번 더 웨이브 다운 가능성 정도는 지금 열어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든지 지금 금리 인상도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더 어려운 모습이 펼쳐질 거다. 근데 네. 뭐 한마디 좀 뭐 덧붙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짚은 것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방금 전에 보여주신 차트에서 보시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결국 2023년 초까지는 3%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건 이제 시장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제가 많은 아리클을 읽어보면 물론 지금 여기 CME 그룹은 이렇게 지금 프레딕션을 만들고 있지만 어떤 예. 사람들은 1.5 다음 뭐 1.5, 1.25까지 프라이싱이 돼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2까지 프라이싱이 돼 있다. 그거는 굉장히 파악하기 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꽤 많이 프라이싱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두 번 정도는 프라이싱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까지는 지금 주가에 프라이스인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나중에 더 50포인트씩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해결책이 안 보인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50포인트 금리 인상이 CPI 숫자를 확실히 내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음, 이제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보였듯이 그렇죠. CPI랑 스파이 차트가 인버스로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언노운이 너무나 많은 상태예요. 정말 제가 이번에 투자하면서 많이 배운 건데 정말 역대급 힘든 투자 환경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봉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이 얼마나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과연 이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CPI가 어느 정도 임팩트를 받을지도 좀 알기 힘든 상태이고 그래서 예. 역대급 환경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40년 만에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실 40년 전에는 애플 이 초기 단계였고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큰 하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좀 놓친 점 중 하나가 정말 인플레이션이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성장주 이 음, 정도일 수준은 몰랐어요. 근데 그 100년간 주식 역사를 보시면 정말 인플레이션 기간에서는요, 항상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올라갔어요. 아웃퍼폼 했다고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완전히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치주 몇 개도 보여드리면 뭐 에비 같은 주식은 P가 10인 가치주인데 물론 예, 최근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 예,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고
뭐 에너지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핀비즈 같은 툴에 가셔서 4월P 베이스로 봤을 때니까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 발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풀리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파이저도 마찬가지고 에비도 아까 보여드렸죠. P 낮으면서 성장률이 있는 주식 아니면 P 낮으면서 배당률이 있는 주식이 지금 환경에서는 아쉽게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요. 다시 4차 산업혁명주의 역대급 기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도움을 줘야지 큰 손들이 다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저희는 약간 개미 투자자고 저희가 주식을 산다고 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치우치지 말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분석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 차트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전망도 좀 보고 지금까지 주가 움직임도 좀 살펴보고요. 자, 테슬라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여기서도 올라가는 저항선도 뚫었고 이게 약간 컵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뚫으면서 호재가 있었을 때 테슬라는 버블식으로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요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게 저항선 레벨을 못 뚫고 세 번 찍고 내려온 게 보이고 요 선을 제가 여기 밑에 놓은 거예요. 정확히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저점 레벨을 지금 제가 분석을 한 상태예요. 여기 거의 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비슷하게 지금 이런 스윙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는 올라가는 각오로 봤어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근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큰 거래량으로 엄청 크진 않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큰 거래량으로 리버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하락해서 이런 레벨 리테스트 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점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지선 레벨이 지금 그래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레벨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 레벨이 이 지지선 같아요. 여기서 더블 바텀으로 반등을 해줬듯이 요 레벨쯤이면은 추가 매수하기 괜찮지 않은가 555거든요. 여기까지 안 떨어졌으면 저도 좋겠는데 지금 시황 상황과 전체적인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는 없어요. 지금 아쉽게도.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텔레닥 같은 주식도 보시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주식이 한없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보수적으로 사용하실 때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고 오히려 이렇게 수익이 있을 때 그리고 주식 지수가 잘 상승해 줄 때 오히려 조금씩 수익을 챙기고 또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나 뭐 애플 같은 경우나 이런 기술주는요. 결국 나스닥 컴포짓이랑 지수가 잘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수 분석을 아까 해드렸는데 중요한 점을 하나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시 나스닥으로 갈 텐데 QQQ라는 ETF가 거의 최고의 기술주를 모아놓은 ETF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정상적이고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환경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스테이블 되고 일정할 때 주식이 잘 올라가요. 여기서도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최근에 이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서는 더 패닉 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하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쭉 하락한 다음에 거래량이 그래도 좀 풀리기 시작할 때 반등을 해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래량이 크면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수나 이렇게 ETF를 분석할 때는요. 거래량 큰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역대급 변동성이었어 거래량이었고요. 근데 이 거래량이 풀리기 시작하자마자
주식은 반등을 합니다. 2018년 또 굉장히 긴 하락장이었죠. 여기서도 요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풀리기 시작할 때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몇 가지 제일 중요한 인디케이터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두 번째는 주가의 변동성, ETF랑 지수의 변동성, 거래량. 요거를 꼭 앞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론 지금 엄청 심한 단계는 아니에요. 최근에 좀 반등을 해줄 때 거래량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근데 요 레벨이랑, 자, 요 레벨을 딱 이 정도를 그려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훨씬 밑에 있죠. 반등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슈럽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패닉, 또 변동성의 시작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QQQ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스파이라는 차트랑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요, 컴패러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을 딱 보여드리면요, 물론 애플이 이 부분에는 스파이보다 훨씬 잘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요 주황색이랑 요 캔들스틱을 비교하시면 돼요. 거의 뭐 지수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임팩트랑 지수 흐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거고, 이런 주식들은 지수가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예, 테슬라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네요, 최근에. 네, 다 모든 주식들이 다 패닉 상태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일 최근에 그래도 좀 잘 올라갈 때 여기선 거래량이 적었죠. 자, 근데 예. 가끔씩 이렇게 거래량 크게 올라갈 때는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올라갔잖아요. 예, 크게 예. 올라간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개별주를 분석할 때는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이렇게 호재가 있었죠. 뭐, 예, 헐츠랑 계약 맺은 거요? 네, 계약 맺은 거, 예, 예. 그거랑 호재랑 같이 해가지고 쫙 버블식으로 올라간 거죠. 방금 전에 애플은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구글도 잠깐 봐볼까요? 최근에 구글도 엄청나게 지금 추세가 안 좋은데 비슷한 차트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자, 구글은 엔비디아랑 비슷해요. 그걸 보시면요, 여기서 쭉 하락한 레벨 보이시죠? 16%.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보단 변동성이 덜 심하죠. 더 대형주이고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또 17, 16%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점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예측은 지금 여기까지는 리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인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악재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리버스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러네요. 구글도 네. 지금 계속해서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을 뚫고 나오니까 쭉 떨어져 버렸네요. 올라간 만큼. 네, 네. 그러니까 상승 그리고, 트렌드를 이렇게 유지해 줄 때는 이 지지선에서 예. 계속 반등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지선이 예. 깨진 다음에 이제 횡보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조금 이제 하락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명확히 이렇게 사이클이 잘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지금 흐름이 보이는데, 주식이라는 게 four stages of cyc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ccumulation, uptrend markup, distribution, downtrend markdown. 지금 이 기간에 아쉽게도 많은 기술주가 있는 상태이죠. 근데 요거의 극단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로쿠라는 기업인데, 로쿠는 그 사이클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쭉 어큐뮬레이션이다가 여기서 횡보를 했다가 지지선이 여기서 끊어지니까 지금 다운 트렌드에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그 대신 이렇게 조금 셀링이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흐름이 이렇게 U가 그려지니까요. 잘 풀리면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지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성장주들이 다 이 사이클에 있어요. 물론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성장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로쿠는 이 디플레이션 기간, 횡보 기간,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근데 이런 주식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업스타트도 그렇거든요. 업스타트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거는 좀 잠깐 있었지만 여기 보이시죠? 큰 거래량 하락. 큰 거래량 하락, 개파락은 큰 손들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던 큰 손들이 갑자기 매수한 거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더 하락할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오히려 갭 상승하면은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세일한다고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디폴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멘털이 보통 서포트를 못해서 나중에 패닉셀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모니터링하는 주식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나 여기 지지선 보이죠? 뚫린 다음에 리버설이 보이긴 했지만 아무튼 뚫리기 시작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또 이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90%가 하락한 상태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볼 때는 큰 시그널 중 아니었나. 큰 손들이 나갔다는 거. 그리고 이동평균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올라갈 땐 진짜 무섭게 올라가요. 성장주가. 자, 요게 저항선이죠. 여기서 브레이크아웃하고 반대로 엄청난 거래량으로 바잉이 들어왔어요. 근데 프로페셔널 트레이더들은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스탑을 걸어 놓더라도 이거는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해요. 큰 손들이 들어왔다. 타자라고 하고 쭉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10 이동평균이 유지가 됐죠. 단기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락을 하다가 뭐 20 근처에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10과 20이 계속 쭉 올라가다 이제 확실히 끊어지죠. 그러면서 10이 20을 크로스오버 하죠. 이게 이동평균 크로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위에가 바뀌네요. 있고 20이 있는데 여기 크로스오버가 그러네요. 생기면서 이제 하락 트렌드가 거꾸로 이제 20이 위에 있고 10이 밑에 있는 거죠. 이제 하락 트렌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 조금 반등해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예요. 아직 언제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흐름도 지금 보여요. 저한테는 이 하락 트렌드 보이시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하락 트렌드에 있고 얼마만큼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네요. 저도 갖고 있는 주식이라서 조금 마음이 아픈 분석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좀 질문한 그 주식을 분석해 주셨는데 혹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한두 개 정도 소개 좀 해주실래요?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좀 추세가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 저는 아직도 상승 트렌드에 있는 주식이랑 실적이 탄탄한 주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주식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괜찮은 주식 중 하나가 파이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파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가치주이고 환경이랑 아직은 어울리고 자 근데 꼭 페이 어텐션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치주가 상승하는 기간이 있지만 저는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그 후에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쯤이면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치주 쪽도 지금은 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제가 소개해드리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텀으로 볼 때 그 정도로 지금 파이저는 일단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 최근 실적이 올해까지는 일단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 스미스로 가서 한번 실적을 볼게요. 봤을 때 최근 어닝이랑 매출 성장률이 웬만한 성장주만큼의 실적이 있어요. PE가 10이에요. 펄로 봤을 때 굉장히 낮고 오직도 50%의 EPS 성장률 예상하고 있고 배당도 3%예요. 그래서 세이프 에버니로 많이 투자할 것 같고 펀드 성장률도 올라가는 게 지금 상황에선 괜찮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주식도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투자한 옥시도 아직도 좋아 보여요. 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엑서모빌이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요 박스권에서 지금 뭐 안타깝지만 여기서 매수를 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요 갭 상승 레벨을 지탱해주고 또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옥시라는 주식을 봤을 때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저는 아직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고 해도 유가는 계속 100불 근처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그 정도 유가 가격이면은 저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262% EPS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PE도 14예요. 포월드로 봤을 때는 더 저렴할 거예요. 포월드로 봤을 때는 지금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에너지 섹터가 조금 더 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또 하나의 분석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중요해요. 이걸 봤을 때 forward 2 months P ratio예요. 섹터당 forward P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10년 평균이랑 5년 평균이랑 forward P가 나와 있어요. 근데 5년 평균이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PE가 막 1, 그렇죠. 2로 간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예, 5년 예. 평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예. 10년으로 봤을 땐 15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네요. 15인데 지금 10.7이에요. 모든 아직도 섹터랑 낮네요. 비교해 봤을 때도 4P가 제일 낮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relative strength도 제일 아직도 보이는 상태이고 차트적으로 볼 때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는 에너지 주식 몇 개 말씀드리고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렴한 쪽을 원하신다면 지금 스페셜 디비덴드도 어나운스 됐고 팽이라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요건 지금은 11로 나와 있지만 포홀드로 베이스로 봤을 때 6볼 P 정도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다이먼백 에너지 티커 심볼은 FANG라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은 주식 중 하나인데 최근에 뭐 물론 에너지 주식들이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쫙 박스권 우상향하고 있는데 요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돌파가 있어서 살짝 그러면서 쭉 상승했다가 지금 요 위 레벨에 있는데 이런 예. 주식은 조금 더 런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 제일 저렴한 주식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지금 저렴한 주식 중 하나가 짐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해운 관련 짐이요. 주식인데 아, P가 1이에요. 트랜스포트 해운 관련 주식이에요. 단점이 이게, 있다면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헤드쿼터가 있고 예, 근데 예. 실적을 보시면 실적 배당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배당을 최근에 낮췄어요. 그래서 정확한 배당은 모르겠는데 예. 배당률도 굉장히 크고 P도 1이고 아직도 우상향하는 주식이고 해서 이것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짐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막 40% 넘게 나오고 그래서 저도 잠깐 네, 혹했었다가 네. 장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놔뒀는데 재밌네요. 짐 같은 거는 굉장히 재밌는 주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막 지금 이런 주식들을 아쉽게도 1, 2, 3년 보는 거 아니에요. 1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음. 저는 한 지금 일단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기술주가 더 저렴해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쉽게도 이런 주식들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냥 기술주 계속 추매만 하면요. 사실 손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식으로 플랜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년, 3년, 5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투자할 종목이라면 어느 네. 정도 좀 옮겨볼 만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또 정확한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또 상승장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이 좀 주식 투자할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종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하루 만에 어떻게 그 분석하는 방법을 다 배우겠어요. 근데 재밌는 네. 부분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확 잡네요.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제가 좀 네. 느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더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뭐 방금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분들은 또 테크 주식이라든지 성장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 하락장이 뭐 연초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떨어진 주식이 많았지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응원의 한마디 해드릴 게 있다면요. 장기적인 차트가 제일 응원의 한마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 나스닥 컴포지트 차트를 다시 열게요.
여러분들 다시 열어서 이거를 분석해 드리면요. 자, 주봉으로 받고 이거를 로그 매출익으로 바꿨을 때 주식은 우상향해요. 100% 우상향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기서 패닉셀을 하고 나오셨다면 이 런을 놓쳤고, 2018년 금리 하락했다고 여기서 나오셨으면 또 이 런을 놓쳤고, 또 2015년 첫 금리 상승 때 그 중국 위기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예.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이 런을 놓쳤습니다. 좋은 주식, 펀더멘털리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대급으로 높아서 문제가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 캐티 우드 관련 성장 주식이 다시 어마어마한 상승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풀리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저는 투자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깔끔한 마무리. 정말 그 차트를 보여주시니까 용기가 나고 또 견뎌볼 만한 힘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직접 많이 하고 있고 또 미준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 뭐 채널 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에만 좀 너무 매달렸고, 그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오늘 또 좀 시간 내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기술적 분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알고, 매크로도 읽을 줄 알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지금 뭐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지났는데요.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진행해 아니, 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꼭 한번 더 초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편한 그 휴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모실 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